자, 지구과학 1 신호완성 마지막 강의 15강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15강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문제를 원하겠지만 제 사정상 적당한 문제들만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수한 111쪽의 4번 허블 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허블 상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허블 상수 H라는 거는 단위가 km/s/메가파섹으로 1 메가파섹 떨어진 은하의 수태속도가 허블 상수입니다. 그래서 1일 때, 예를 들어 이게 BS 75인데 그럼 1메가파섹 떨어진 애는 75km/s로 후퇴한다. 1이 아니라 10이면 10배, 20배, 30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 허블 상수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기억 읽어보시면 기억이 말하는 게 바로 허블 상수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허블 상수가 A가 B보다 작다를 묻는 겁니다. A가 B보다 작다 맞습니다. 니은 우주의 나이는 A보다 B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이 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의 나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로 계산한다 라고 대부분의 과학책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h분의 1을 하기 때문에 a보다 b를 이용해서 계산된 값이 작아요. b는 허블 상수 값이 크거든요. 자, 왜 이 t는 h분의 1이 나오는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후퇴속도 할 때 v는 hr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h는 r분의 v가 돼요.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이때 R은 거리를 의미하고 떨어진 거리, V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 이때 T가 돼요. 그래서 H를 T로 나타내면 H는 T분의 1이고요 T는 H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허블 상수 H는 R분의 V라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우주에서 떨어진 거리, 그 다음에 우주에서의 속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시간을 만들면 얘는 우주에서의 시간, 즉 우주의 나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t는 h분의 1로 계산을 해서 니은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a보다 b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이 작다. 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주의 나이 전체 동안 빛의 속도로 팽창한 크기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빛의 속도로밖에 관측을 못하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요 나이에다가 광속을 곱한 h분의 c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c는 광속이고 상수이기 때문에 허블 상수에만 영향을 받고요. 지금 a가 더 크죠. a의 나이가 크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a가 큽니다. a보다 b를 이용해 계산된 값이 작다?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커요. 왜냐하면 우주가 그 우주의 나이 동안 결국에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만 그게 관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의 나이가 많은 모델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클 겁니다. 그래서 A가 크다 맞았으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됩니다. 이 허블 상수로 우주의 나이 구하고 그 다음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구하는 거 굉장히 쉽고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은 수능보다는 내신 유형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다거든요. 우주의 나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이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11번 그림은 대폭발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 따른 우주의 크기와 은하 분포 변화를 A와 B로 나타낸 것이다. 문제 보시자마자 정상 우주론과 대폭발 우주론 구분하셔야 되고요. A가 대폭발 우주론, B가 정상 우주론입니다. 니은 볼게요. B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빠를수록 새로운 물질의 생성 속도도 빨라진다. 니은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림,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점점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팽창 속도가 빨라요. 빠르면 새로운 물질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림 보시면 여기 점을 세보시면 여기 7개가 있는데, 두 번째는 자 점을 세기가 좀 귀찮죠. 좀 7개보다 더 많이 있어요. 문제는 세 번째는 너무 많아져요. 아주 많아집니다. 이 원의 크기만 따져봤을 때도 안에 점이 굉장히 많이 찍히게 되죠. 새로운 물질의 생성 속도가 빨라져야만 이 밀도가 유지가 됩니다. 이 정상 우주론의 핵심은 밀도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유지되려면 부피가 커지는 만큼 질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팽창 속도가 빨라질수록 질량이 점점 많이 증가해야 된다. 새로운 물질이 많이 생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A와 B 모두 우주는 처음에 매우 작고 뜨거운 한 점에 모여있다가 우주가 생성된 건 A만의 모델입니다. 정답은 3번. 그래서 디귿, 매우 작고 뜨거운 한 점에 모여있어서 생성되었다라고 대폭발 우주론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정상 우주론 측에서는 그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럼 빅뱅이냐라고 이제 라디오에서 디스를 했던 것이 이 빅뱅 우주론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A다. 이 설명은 빅뱅 우주론에 해당하는 거니까 디귿은 틀렸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서요. 서로 다른 우주 모형 A에서 D를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와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요 자료들 있죠. 여기 우주 모형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딱 잘라서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우주 모형은 평탄한 우주, 열린 우주, 닫힌 우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게 프리드만이라 해서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이라 해서 평탄, 열린, 닫힌 우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얘 뭐 공률을 따지고 그래서 뭐 안장 모양이네, 구 모양이네 이렇게 그런 모양들 있죠. 그런 것들을 따졌던 우주 모형들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주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닫힌 우주는 결국에 다시 축소가 되고, 평탄한 우주는 영원히 팽창, 열린 우주도 더 빠르게 팽창합니다. 평탄 우주는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팽창해 나가는 거고요. 열린 우주는 그렇지 않고 그냥 쭉 팽창하는 거예요. 열린 그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프리드만 이후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팽창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초신성 관측 자료를 쓰다가 의외의 사실을 알아버린 거죠. 이게 지금 모델과 맞지가 않다. 이 평탄, 열린, 닫힌 우주 모두 물질만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팽창 속도가 줄어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측을 해보니까 팽창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형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우주는 평탄한 우주인데 가속 팽창하니까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형이 등장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속 팽창하는 것과 열린 우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서로 완전 다른 시기에 나왔던 모형입니다. 열린 우주랑 평탄한 우주랑 닫힌 우주가 서로 동등한 관계인 거지, 가속 팽창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과 가장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가속 팽창 우주 모형이고요. 자, 여기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데,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시점이 현재잖아요. 그럼 우주의 크기가 0부터 시작된 지점을 각각 찾습니다. 이게 D고요. 여기가 D, 여기가 C, 여기가 B, 여기가 A예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0부터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부터 우주의 시작이 가장 과거인 A는 우주의 나이가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가장 많은 모형이 A인 겁니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자, 우주 모형과 관계없이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서로 같다.
자, 우주 모양과 관계없이 현재 우주 팽창 속도는 서로 같아요. 이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라는 거는 현재 시간에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여기에 이 수학 얼마나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분계수죠. 미분계수를 묻는 겁니다. 요 지점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때 기울기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분계수, 기울기랑 같은 말이죠. 기울기를 따지는 겁니다. 기울기가 전부 다 똑같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를 바탕으로 다른 모형들을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현재 팽창 속도와 맞지 않는 모형을 가지고 오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형들은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다 똑같아야 돼요.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가 다른 모형이라는 건 잘못된 소리예요. 말이 안 됩니다. 다른 결과를 가지고 이런 모형을 주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서로 같다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아셔야 되는 게 프리드만의 모형과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초신성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등장한 가속 팽창 우주, 거기서 등장한 암흑 에너지, 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지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헷갈리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암흑 에너지가 등장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주의 나이는 가가 나보다 많다. 우주의 나이를 한번 볼게요. 자, 가와 나. 현재랑 가장 가까운 것, 그나마 현재랑 비슷한 것은 가입니다. 암흑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가 더 현재에 가깝다. 나는 암흑물질이 대부분이었고 암흑에너지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과거겠죠. 그럼 우주의 나이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많다. 현재에 가까운 가가 우주의 나이가 많겠죠. 우주의 탄생은 46억 년 전, 과거에 딱 한 점으로 정해져 있을 때 현재에 가까울 때가 우주가 나이가 제일 오래된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 구성 요소 중에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진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크다. 자, 이걸 틀리기가 쉬운데요. 암흑 에너지의 밀도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거지 암흑 에너지의 밀도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암흑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암흑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공간이 많아지면 암흑 에너지가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크다는 거는 같은 공간에서 에너지가 많은 게 밀도가 큰 거고요. 지금 이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단순히 우주의 팽창으로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암흑 에너지가 많아져서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지 밀도가 커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행히 기억과 디귿을 고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기억 디귿을 고를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다행히 틀리지 않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배려하는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기억 디귿을 고르고 싶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물질의 밀도는 작아집니다. 물질 밀도. 물질 밀도는 작아져요. 왜냐면 부피는 커지는데 물질의 질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부피는 커지지만 질량이 작아져요. 질량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질량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간이 팽창하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질량이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물질 밀도는 줄어듭니다. 자, 연계가 어떻게 되냐? 암흑에너지 밀도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암흑에너지 밀도 묻는 게 아니라 이번엔 물질 밀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디귿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1A형 투신성의 적색 편의에 따른 상대적인 빛의 색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팽창 속도가 일정한 모델과 최근 증가하는 모델 중에 하나이다. 자,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가 A랑 부합하는지 B랑 부합하는지 보시면 A랑 부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A랑 부합하기 때문에 A가 가속 팽창 우주겠구나. 그거에 대한 선지가 니은이 맞고요. 기억 볼게요. 1A형 초신성의 경우 후퇴 속도가 클수록 상대적인 빛의 세기가 강하다. 자, 후퇴 속도라는 거는 뭘 알 수 있냐? 여기 있는 적색 편의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적색 편의는 Z라고 표현을 하는데 C분의 V로 표현합니다. C분의 V. 즉, 광속분의 후퇴 속도예요. 그러니까 후퇴 속도가 크다는 거는 적색 편의 값이 크다는 얘기예요. 적색 편의가 클수록 상대적인 빛의 세기가 강하다. 상대적인 빛의 세기는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빛의 세기가 약하니까 기억 틀렸죠. 니은은 아까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디귿 볼게요. 은하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1A형 초신성을 이용하는 이유는 폭발할 때의 질량과 절대 등급이 비례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써있어요. 그럴듯하게 써있는데 이 1A형 초신성이라는 건 뭐 다른 개념 강의나 혹은 학습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1A형 초신성이라는 거는 거성을 돌고 있는 다른 별의 질량을 흡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질량을 흡수하면서 어느 정도의 질량을 넘어가냐? 중심부가 태양의 1.44배. 자, 제가 거성이라 말씀드렸는데 백색 외성이 주변의 거성의 질량을 흡수해서 중심 질량이 태양의 1.44배를 넘어가는 순간 초신성 폭발을 하는 것이 바로 1A형 초신성입니다. 이때의 질량을 찬드라세카르가 발견한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1A형 초신성은 말이죠. 중심 질량이 태양의 1.44배가 되는 순간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할 때의 질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폭발할 때의 질량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절대 등급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절대 등급이 비례하기 때문이 아니라 질량과 절대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절대 등급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이미 수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한 절대 등급이 아닌 겉보기 등급을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1A형 초신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8번의 디귿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저 말을 정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틀려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되겠죠. 20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오메가라는 기호가 나타나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이 오메가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로 정의가 됩니다. 이 로 C라고 쓰는 게 임계 밀도입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라는 거는 자, 로 C분의 로인데요. 이때 이 우주 밀도는 두 가지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로 M과 로 람다. 물질 밀도와 암흑 에너지 밀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질 밀도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밀도를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메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찢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 C분의 로 M 더하기 로 C분의 로 람다. 그러면 이 오메가를 다른 기호로 쓴다는 거죠. 오메가 M과 오메가 람다라는 기호로 나눠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때의 오메가 M과 오메가 람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이때 이 오메가는 무엇을 판별하기 위한 지표냐면 오메가가 1이다. 오메가가 1이라는 건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가 1이다. 즉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밀도와 임계의 밀도가 같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때는 우리가 평탄한 우주, 평탄 우주라고 프리드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평탄 우주, 열린 우주, 닫힌 우주는 암흑 에너지가 없었던 개념이죠. 암흑 에너지가 있는지를 몰랐던 상황에서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암흑 에너지를 집어넣고 이 오메가를 똑같이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메가가 1보다 작을 때는 열린 우주고요. 오메가가 1보다 클 때는 닫힌 우주였죠. 그래서 오메가가 1보다 크다는 건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밀도가 크기 때문에 닫힌다.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팽창이 아니라 수축을 하게 되면서 우주가 닫히게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닫히게 된다라기보다는 결국 다시 작아지는 거죠. 팽창을 하다가 수축을 한다는 건 다시 작아진다는 겁니다. 평탄 우주는 팽창 속도가 느려지긴 느려지지만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게 느려지지만 이제 수학과는 달리 이 리미트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팽창하는 것이 맞습니다. 팽창 속도가 느려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팽창하는 거, 0에 가깝게 느려지긴 하지만 팽창하는 거. 열린 우주는 그렇게 0에 가깝게 느려지진 않지만 열린 우주도 팽창 속도는 느려집니다. 팽창 속도는 느려지는데 영원히 팽창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프리드만의 모형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암흑 에너지가 들어있는 개념을 보는 거예요. 자, A와 C는 모두 평탄 우주이다. A와 C에서 이 오메가 M과 오메가 람다의 합, 즉 오메가가 1인지를 봐야겠죠. 근데 A랑 C를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직선은 오메가 M과 오메가 람다의 합이 1인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오메가가 1이고 평탄 우주가 맞습니다. 기억이 맞고요. 니은 B는 현재 팽창 속도가 조금씩 증가한다. B는 오메가 M이 0.2예요. 오메가 람다는 없어요. 그래서 열린 우주거든요. 열린 우주는 팽창 속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많이들 헷갈려하고 많이 틀리는 선지인데요. 열린 우주는 말 그대로 열린 우주예요. 팽창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열린 우주고, 이 열린 우주, 프리드만의 열린 우주 모형은 애초에 암흑 에너지가 없을 때를 생각하고 물질만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모형의 팽창 속도는 느려집니다. 느려지지만 이게 느려져서 반대로 수축을 하는 것과 계속해서 느려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팽창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B는 현재 팽창 속도는 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형에 암흑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 우주가 등장하면서 암흑 에너지의 개념이 새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 말은 암흑 에너지 없이는 팽창 속도가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최근 1A형 초신성 관측을 통해 알아낸 우주는 암흑 에너지가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암흑 에너지가 굉장히 많죠. 7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그래프에서는 C점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A형 초신성 관측을 통해 알아낸 우주와 가장 비슷한 우주는 C이다가 정답이 돼서 디귿도 틀려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열린 우주와 가속 팽창 우주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린 우주는 말 그대로 열려있는 거고 암흑 에너지가 없으면 가속 팽창할 수가 없습니다.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에서는 이때 열린 우주는 암흑 에너지가 아예 없었던 모형이기 때문에 절대로 팽창 속도가 빨라질 수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현재 우리 우주는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메가라는 거 지금 이 문제 되게 어렵지만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수능에 낼 수준보다는 좀 높다라고 느끼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수능 완성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겠지만 사설을 푸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설은 이거보다 더한 내용 많이 나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5강까지 살펴봤습니다. 수능 완성 전문항을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너무 업로드가 늦은 것 같아서도 좀 아쉽습니다. 수능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아마 더 올해 수능까지는 영상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혹시나 댓글로 질문이 있다면 그 댓글에 대답하는 거에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2년, 3년이 됐을 수도 있겠죠. 수능 위해서 달려온 학생들 수고 많았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지구과학 1에서 작년에는 천체 여기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올해도 그런 기조를 유지할지 왜냐면 우주론 쪽은 또 어렵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우주론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우주론 어렵게 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요. 다른 부분에서 잔잔한 실수 없이 문제 푸셨으면 좋겠고 지구과학 1 특성상 등급 컷이 50이나 48이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현재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안정적인 등급 컷을 보유하고 있는 지구과학 1 선택하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어서 내년에는 지긋지긋한 수능 안 보실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시험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